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서로를 끌어안기도 합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5.18) 의 성지 광주에선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45년 전엔 민주주의가 짓밟혔지만 이번엔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모습을 교실에서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반면 탄핵 반대쪽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고 망연자실, 눈물을 닦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참. 네, 대통령 복귀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전한길 씨도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습니다. 일부 경로한 사람들이 헌재 근처에 있던 경찰차를 부수거나 또 분신을 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지만 경찰이 사전에 제압하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엔 민주주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 체증이 내려갔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현장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시민들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이게 시민들의 바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요.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당원들이요? 예, 국민의힘 네. 당원이라고 당원증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당인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국민의힘이지만 탄핵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에 있어서 의지가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 보수가 보수답게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또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건강한 보수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방금 전에 윤곽근 변호사님께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건지, 그냥 말만 그렇게 던질 것이 아니라 법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또 오해하십니다. 왜 지금 갈등을 만듭니까? 더 이상은 사회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로 국민들의 갈등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네. 스튜디오에서도 시민들의 그 환호가 느껴졌었나요? 그러면 저 자신도 마지막 주문 선고할 때는 몸이 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결정이 오늘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국회와 정부가 대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정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 말하자면 국회 어떤 여소야대 하에서 야당의 어떤 폭거가 있더라도 그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될 정치의 문제다. 즉 정치의 문제는 대화 타협,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풀어야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서 정치의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 즉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국회가 뭐 반국가 세력이다, 종북 세력이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표현을 좀 점잖게 반드시 대통령은 이런 민주정치의 전제인 이 구조를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오히려 배제하려고 했던 것,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도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한 일로 인해서 시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김 교수님도 명쾌한 해설로 많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자기도 생각을 말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치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이번 같이 야당이 다수가 될 경우에는 오로지 대립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만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기본적인 트랙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헌재 이번 결정문 내용을 잘 좀 숙지해서 앞으로 누가 정부를 맡든 누가 의회의 다수가 되든 그 한 일방적으로만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같이 힘을 합해서 오로지 국리 민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우리 결정문의 끝에 결론의 1번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써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에 우리 대한국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이죠. 룰링 이즈 서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통치한다는 것, 국민을 다스린다는 걸 오히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급기야는 무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그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이르렀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고요. 예.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40년 가까이 그 민주주의 의식이랄까?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도 해보고 좀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장면에서 나갔는데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박수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18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힌 광주의 그 아픔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후손들이겠죠. 지역별로 보면 특히 광주에서의 그 모습은 인상적인데 이용우 의원도 전국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그대로 한번 분명하게 좀 기재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정이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계엄과 내란을 막고 파면을 끌어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외관상 법정에서 헌법재판관께서 결정문을 낭독을 했지만 실상 본질은 국민들이 써내려간 결정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입장들이 일제히 나왔고요.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예.
김상욱 의원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네. 여당의 역할을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께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저런 의원총회에 대한 보도 사실 확인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말 그대로 비공개니까요. 비공개 의총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당내에서는 화가 나고 또 이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실감과 좌절감, 분노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구태를 반복해버린다면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예.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본연으로 지켜야 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보수 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우리 잘못을 직시한 후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제대로 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고 또 대통령을 수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적인 이미지가 생성된 것은 맞죠. 그것을 오늘 파면 조치로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당 내에서 당분간은 좀 치열한 노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특히 탄핵 반대에 적극 나서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노와 또 우리 강성 지지층들도 화풀이 대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잘못 표출되거나 화풀이 대상을 잘못 정하거나 방향을 잘못 정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다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네. 나아질 방향은 분명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고 실현해 가는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의 가치의 핵심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 가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본연의 가치에 다시 한번 집중한다면 보수당이 보수당으로서 포퓰리즘을 막고 극단주의를 막으면서 나라를 지켜가는 기능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당분간은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이 발전을 위한 혼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 마음입니다. 그 혼란 과정 속에서 여러 비판들이 매섭게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충분히 또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비판과 비난은 다 각오하고 한 일이라서요. 예. 제가 비난받고 비판받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보수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저는 예. 당연히 달게 감수해야 될 제가 일이라고 질문드린 생각합니다. 취지는 네. 김상욱 의원에 대한 비판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듭나서 국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비난과 비판이 국민이 우리 당이 거는 기대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와서 어제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좀 생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네. 그에 대한 입장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언론에서 보면 탄핵 찬성파 세력과 함께 있기도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극우 세력 정말 정치 선동하는 세력에 기대서 오늘 파면 결정의 분노에 기대서 그런 부적절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정말 보수 정치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도 국민의힘이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건전한 선의의 경쟁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60일 내에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국가적 위기가 얼마만큼 심각합니까?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미 우리한테는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 경쟁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파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기대서 정말 선동적인 주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께 한 가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구성을 제대로 안 되게 하는 마흔역 재판관 미임명 상황,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황, 이거 분명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선거 관리를 충실하게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일 지정을 법에 정해진 대로 신속하게 해서 네. 안정적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예.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은 대선일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결정문 보면 사법이 해야 될 일과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얘기만 할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정치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탄핵 심판까지 오지 않았겠죠. 예. 우리 헌재 결정문이 많이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법부로 넘어온 건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거는 헌법재판소야말로 결국 사법 문제가 돼버린 이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든 기관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일단 그 결정은 다 수용해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에 맞게 행동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처럼 최고재판소가 그 법을 해석한 데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까지 우리 이번에 전 대통령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 낸 걸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원했던 또 지지했던 또 옹호했던 많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도 일단 최고재판소가 헌법 문제에 관한 유권적인 마지막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했으면 일단 그 결정의 내용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기본적인 그 토대에 비해서 출발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갈등 상황, 이 분열 상황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다음 이제 대선으로 나아가야 될 그 양 정당, 이제 여당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여러 정당이 이제 후보들을 내서 경쟁하게 될 텐데 이 경쟁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사회 국민 입장에서는 대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이와 같은 그 국가 폭력 사태랄까 계엄 사태가 야기되게 된 그 배경이 된 시스템적 문제 또는 정신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어떤 제도적인 해결책 또는 비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도 그렇고 뭐 시민 단체도 그렇고 종교 단체나 뭐 이런 많은 시민 사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한 몇 달 동안 겪으면서 수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됐을 텐데 이 문제도 장차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희범 변호사님. 앞서 이용우 의원이 위헌적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혹은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였죠.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보세요? 동의하세요? 뭐 헌재가 뭐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직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참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정컨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위헌적인 사고고요. 위헌적인 의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정리된 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적 책임이라면 형사적 책임 말고 헌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까지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통해서 위헌이고 권한침해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헌법기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최고 공직자인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위헌적 상황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과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예. 그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단순히 물어야 다시는 이런 혼란한 정국에서 위헌적인 행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같은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그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끼쳐드린 점, 더 그 국민들이 분열되고 또 사회 혼란이 또 고조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고 공직자가 특히 법률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 행정부의 수장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한 상태를 방치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라든가 그죠? 헌법에 대한 존중 의식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 예. 책임이 뭐 어디까지 이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정치적인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관리 내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여야당 다 양쪽 정당 다 아마 유불리를 따져볼 것인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책임은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물리는 게 옳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 네. 최상목 부총리 지금 탄핵 소추안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탄핵 소추안이 다시 올라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파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진 않고 법사위로 일단 회부를 해서 예.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와 관련된 조사 절차를 좀 진행해보자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일단 했습니다.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징하고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윤석열 탄핵과는 별개로 분명하게 좀 선례를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으면 좋았겠으나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 회부를 했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아직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서 여전히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뭐 말씀 주신 게 정치적 책임이 제가 이해하는 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국회 권능 행사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분명하게 좀 우리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한 대행과 과거 최상목 대행의 행태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저희는 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최고 권력자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이에 대한 입장은요?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정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요. 법원의 재판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사회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고요.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이 우선입니다. 안정적인 조기 대선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 부총리의 이런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또 여당이 또 국민의힘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겠지요. 또는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또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란 것을 지금 강행했을 때에 사회가 또다시 겪어야 할 혼란과 갈등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의 정치라면 지금은 탄핵보다는 사회 안정에 좀 더 집중해서 조기 대선 관리를 잘 하고 또 서로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이 상처를 좀 봉합을 하고 예. 갈등을 좀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이 오고 국가가 혼란스러우니까 위헌적인 상황도 그냥 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국민한테 헌법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고 했고 대통령한테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국민한테 위헌적 상황도 우리는 묻고 가겠다. 그럼 우리 헌법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습니까? 당장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지향점에 대해서는 바로 정당에서도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의 기준을 명확히 갖고 앞으로 이런 위헌적 사태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예. 표를 얻을 수도 있다. 저는 네. 원칙이 항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든 약속, 바로 그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단순히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국정이 혼란하고 경제 살려야 되니까 탄핵 안 했으면 오늘 이런 선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좀 넓게 멀리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칙대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정치에서 선거의 유불리를 당장 따질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원칙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예, 사실 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네, 특히 중도 얘기하시는데 중도에 계신 국민들조차도 이렇게 매일같이 위헌적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 이 대행들에 대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할까, 수긍을 할까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끔하게 지적하는 차원에서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 여론조사 수치로도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명분을 분명하게 부여잡고 가는 것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이 정말 중대 국면에서는 네. 다시 한번 그런 점도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된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국정 안정 문제 또 경제 문제, 대외적인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쪽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한데 대선이 지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선이 지나면 일단 내각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 이미 탄핵이라는 건 이미 지나가는 거고요.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은 예,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총리나 건가요? 부총리가 다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예. 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하는 기간이 없거든요. 바로 당선되면 그 날짜로 시작되기 때문에 2달 내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총리, 부총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법사위 회부한 걸 보니까 별로 탄핵 표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당장. 예. 그동안 한 번도 법사위에 넘기지 않고서 바로바로 탄핵을 표결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일단 안정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국민들 생각은 이 두 대행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려야 한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론의 동향에 따라 뭐 결국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헌법 위반을 명확히 저지른 공무원이 그 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 아마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 말씀이고요.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30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까지 이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복고적인 형식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계엄과 내란이었고요. 예. 이렇게 허물어진 대한민국,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 포함해서 모든 전 영역에서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정말 엄청난 과제들이 있고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습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이런 중대한 어떤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상우 의원님 예. 말씀하시고 마칠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 파면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당연히 헌법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당면한 정치 지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또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1당이죠. 가장 큰 민주당에게 의석도 많고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명분을 잃었고 수도 적습니다. 그러면 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쪽 당에 너무 큰 권력이 집중이 되어버린다면 거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보수가 빨리 다시 재건이 되어서 최소한 견제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만 예. 대한민국이 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늘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을 제때 파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제1당의 독주를 어떻게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하게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제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간다는 대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도 정치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 것들은 정치가 풀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정치인들께 시청자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엄청난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특히 많이 힘을 주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모시게 됐고, 또 앞으로 재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또 자주 뵈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오대영 라이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